원장님,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학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하기 공부법과 곱하기 공부법이라고 부릅니다. 더하기 공부법은 더하기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공식을 외우지는 않지만 1 더하기 1부터 9 더하기 9까지의 계산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덧셈을 하기 위한 기본 공식을 익힙니다. 사실은 외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곱하기 공부법은 곱하기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구단을 아주 철저히 외운 후에 곱하기를 배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기본 공식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익히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외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더하기 공부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쉽거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더하기 공부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공부 방법을 곱하기 공부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기 전에 헷갈린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부 방법을 곱하기 공부 방법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중교재의 일부분입니다. 구성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개념 설명, 대표 문제, 유사 문제. 개념 설명을 보고 이를 적용해서 대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 문제를 풉니다. 유사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사 문제가 잘 풀리고 다른 책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 맞출 수 있다면 이 학생은 더하기 공부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다면 수학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법을 곱하기 공부법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개념 설명 부분을 노트에 정리하고 외워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 유형을 안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안 보고 푸는 것이 안 된다면 대표 문제를 다시 공부를 하고 안 보고 풀어봐서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됐다면 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곱셈식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곱하기 공부법은 개념이나 공식을 외운 후 이것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더하기 공부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학생이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공부법을 적용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자연히 곱하기 공부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을 쓰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 눈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치동 황 원장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